미술관에 갔을 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한 거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해 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그 궁금증을 확 풀어드릴 비평가의 비밀 도구 상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요, 미술을 보는 눈이 정말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작품 앞에서 우리가 딱 막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프 쿤스의 풍선개인데요. 아니, 작가가 이걸 손으로 직접 빚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만 냈고 제작은 공장에 맡겼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수백억 원의 가치를 갖는 걸까요? 현대미술이 어렵다 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 때문일 거예요. 정말 미스테리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 에이, 유명한 작가 아이디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훌륭한 거지. 작가의 이름값, 그 명성 자체가 작품의 가치를 보증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반문이 튀어나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이걸 보고 판단하는 우리는, 감상자는 그냥 들러리인가? 결국 예술이라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관객이 맞추는 거 아니었나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개념 미술에서는요, 아이디어가 작품의 전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잠자고 있는 가치는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눈으로 질문하고 파고드는 비평적 감상자를 만났을 때 비로소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비평가의 눈을 한번 장착해 볼 겁니다. 현실을 얼마나 닮았는지 보는 모방의 렌즈, 작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표현의 렌즈, 작품이 태어난 시대를 살펴보는 맥락의 렌즈, 그리고 오직 작품의 조형미 자체에만 집중하는 형식주의 렌즈까지. 이 네 가지 도구를 손에 쥐고 직접 작품을 판단하는 시간까지 한번 쭉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도구부터 꺼내볼까요? 바로 모방의 렌즈입니다. 이건 아마도 예술을 보는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직관적인 방법일 거예요. 미메시스, 우리말로 하면 모방론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렌즈는 작품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얼마나 진짜처럼, 얼마나 충실하게 그려냈는지를 기준으로 가치를 매겨요. 그러니까 와, 진짜 실물 같네 하는 감탄이 최고의 칭찬이 되는 거죠. 이 렌즈를 끼고 던져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그림, 현실을 얼마나 똑같이 재현했는가? 지금 보시는 이 호베마의 그림처럼요. 수학적인 원근법을 써서 저 길 끝의 아득함까지 마치 사진처럼 포착해낸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이 관점에서는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렌즈를 한번 바꿔 껴볼까요? 이번에는 현실의 겉모습을 넘어서 작가의 아주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표현의 렌즈입니다. 이 표현주의적 관점은요, 얼마나 똑같이 그렸냐는 건 잠시 잊으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 내면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강렬하게 터져나왔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죠. 뭉크의 절규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이 렌즈를 통하면 질문이 완전히 달라져요. 작가는 대체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 왜 모든 걸 이렇게 유령처럼 뒤틀어 놓았을까? 이글거리는 색, 소용돌이치는 선들, 이건 더 이상 노르웨이의 어느 다리 풍경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에서 터져나온 불안과 공포, 그 자체가 된 거죠. 어때요? 이제 이 그림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자, 세 번째 도구는 우리 시야를 훨씬 더 넓혀줍니다. 작가 한 사람을 넘어서 그가 살았던 시대와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맥락의 렌즈죠. 맥락주의적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작품도 진공 상태에서 태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작품의 진짜 의미와 가치는 그것이 만들어진 사회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이 바로 그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 렌즈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신이나 왕족도 아니고 왜 그 시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가난한 노동자를 그림의 주인공으로 그렸을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쿠르베의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노동자의 존엄성을 외치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발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도구네요. 이 렌즈는 좀 독특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현실, 감정, 시대 배경 이런 건 일단 다 잊어버리라고 하거든요. 오직 한 가지만 보라고 합니다. 바로 형식주의적 관점입니다. 이 렌즈한테 중요한 건 오로지 작품을 이루는 순수한 조형 요소, 그러니까 선, 색, 형태, 그리고 그것들의 배치, 즉 구성뿐입니다.
이 작품이 뭘 이야기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알렉산더 콜더의 이 조각처럼요.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지극히 단순하고 본질적이에요. 이 선과 색, 이 형태의 조합이 왜 우리 눈에 아름답게 느껴질까? 이 관점에서 콜더의 작품은 무언가를 닮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저 우아한 곡선과 강렬한 원색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균형감, 그 자체로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만의 비평가 출킷이 완성됐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모방의 렌즈는 리얼함을, 표현의 렌즈는 작가의 감정을, 맥락의 렌즈는 시대 정신을, 그리고 형식주의 렌즈는 조형미를 봅니다. 이제 이 네 가지 렌즈만 있으면 어떤 작품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문화권마다 주로 사용하는 렌즈가 조금씩 달랐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서 서양 미술을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인간 중심의 안정된 구도를 선호했다면 이건 형식주의나 모방론에 가깝죠. 반면에 동양의 산수화는 여러 시점을 오가면서 거대한 자연의 기운 속에 인간을 작은 일부로 그려냈습니다. 이것만 봐도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막 손에 넣은 이 따끈따끈한 도구들, 이걸 가지고 직접 비평가가 되어볼 시간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한번 뜯어보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이용백 작가의 피에타입니다. 자, 우선 표현의 렌즈부터 꺼내볼까요? 미켈란젤로의 마리아에게서는 그 신성한 슬픔이 느껴지는데 이용백의 사이보그 마리아는 어떤가요? 오히려 그 텅 빈 표정에서 현대인의 공허함과 무감각이 느껴지지 않나요? 좋아요. 이번엔 형식주의 렌즈로 보죠. 미켈란젤로는 따뜻한 대리석으로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를 만들었지만 이용백은 차갑고 번쩍이는 신소재로 기계적인 느낌을 극대화했습니다. 재료와 형태만으로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 손에 정말 강력한 도구들이 쥐어졌습니다. 이 여러 렌즈들로 작품을 다시 보니까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꼭 기억하세요. 미술 비평의 진짜 목표는 단 하나의 정답을 찾는 퀴즈 게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다양한 렌즈들을 통해서 작품을 둘러싼 풍성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예술은 더 깊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거든요. 이제 미술관에 가는 발걸음이 좀 더 설레지 않으신가요? 다음에 어떤 작품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렌즈를 가장 먼저 꺼내들어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감상은 이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즐거워질 겁니다.